14경기 만에 50억 원. 이 숫자가 처음 공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단순히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의 성적이라 치부하기엔 그 규모와 속도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불꽃야구.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업계 한쪽 구석에서 작은 도전 정도로만 여겨졌던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상징이 되었다. 무엇이 이 놀라운 반전을 가능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왜 거대 방송사 JTBC조차 깜짝 놀라야만 했을까? 이야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불꽃야구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프로그램 제작 분쟁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첫 발을 뗐다. JTBC와의 갈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렸던 시절, 제작팀은 수많은 비난과 의심을 견뎌야 했다. 이제 끝났다 라는 말이 업계에 퍼졌고 광고주들은 하나둘 발을 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위기가 불꽃야구에게 드라마를 만들어주었다. 거대 방송사에 맞서는 소규모 제작팀이라는 서사는 대중의 감정에 불을 지폈고 그 불씨는 곧 강력한 팬덤으로 성장했다.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에서 투자자이자 동반자로 변모했다. 티켓을 사서 경기장을 찾고 현장에서 판매되는 굿즈를 사들이며 심지어 유튜브 슈퍼챗으로 제작비를 보태기까지 했다. 경기가 열리기 전부터 수천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티켓 예매 사이트는 판매 기시와 동시에 마비됐다. 평균 티켓 가격 45,000원. 고척 스카이돔 전석 매진. 한 경기당 티켓 매출만 7억 원에 육박했다. 여기에 현장 음식과 음료, 그리고 한정판 굿즈 판매까지 더하면 단 14경기에서 5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매출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성과는 방송사 없이 제작팀이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결과였다. 전통적인 방송 편성, 광고 영업, 협찬 네트워크 없이도 그들은 티켓 판매, 스폰서십, 온라인 광고, 굿즈, 판매, 지자체 협약 등 다방면에서 수익을 창출했다. 팬덤은 자발적으로 마케팅팀이 되었고 SNS에는 경기 장면과 굿즈 인증샷이 끊임없이 공유됐다. 홍보비는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체감 노출 효과는 수십억 원대 광고 캠페인에 맞먹었다. 그렇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길 불꽃야구의 진짜 흥미는 매출 규모나 언론의 찬사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전례 없는 생태계에 있었다. JTBC도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 팬과 제작자가 직접 연결된 독립 플랫폼, 그리고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두 번째 비밀이 그곳에 있었다. 첫 번째 비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대담하고 더 큰 판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불꽃야구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은 단순 한응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수익 구조와 그 구조를 지탱하는 강력한 팬덤이었다. 평균 티켓 가격이 45,000원이라는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전석 매진이라는 조건과 결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고척 스카이돔의 좌석수와 회당 매출을 단순 계산해도 한 경기에서만 약 7억 원의 현금이 제작팀의 수중으로 들어왔다. 티켓 판매 수익만 놓고 봐도 기존 예능 프로그램 한 시즌 제작비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그러나 티켓은 시작일 뿐이었다. 현장에서 판매되는 음식과 음료, 응원 도구, 그리고 한정판 굿즈는 경기장의 또 다른 금맥이었다. 일부 굿즈는 판매 시작 30분 만에 완판됐고 온라인 리셀 시장에서는 두세 배 가격에 거래됐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불꽃야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 투자자에 가까웠다. 이 팀의 굿즈를 사는 건 나의 팀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심리가 형성됐고 이는 소비를 넘어 충성도를 강화하는 매개가 되었다. 온라인 수익 구조도 빼놓을 수 없다. 불꽃야구의 유튜브 채널은 평균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드물게 고정 시청층을 확보했다. CPM 단가를 적용하면 광고 수익만으로도 경기당 수백만 원이 발생했고 여기에 슈퍼챗과 채널 멤버십 수익까지 더하면 온라인 매출만으로도 웬만한 인기 예능 한 편의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특히 슈퍼챗은 경기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 경기에서만 500만 원 이상이 모인 적도 있었다. 이 모든 수익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은 탈방송사 전략이었다. 전통적인 방송 편성이나 광고 영업망 없이도 불꽃야구 제작팀은 직접 시장과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스폰서십 계약은 기존 방송 광고보다 유연했고 협찬 브랜드는
경기와 현장을 통합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 경기 유치를 위해 직접 제작비를 지원했고,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그 결과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팬들이 직접 움직이며 콘텐츠를 확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발적 홍보 효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팬덤 직결형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제작팀은 이제 시청률에 목매는 대신 팬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그림자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리스크가 존재했다. 과도한 상업화가 팬덤의 열정을 소진시키거나 핵심 인력의 이탈이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JTBC와의 법적 문제는 불꽃야구의 이름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씨였다. 제작팀은 이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 해답은 앞으로 펼쳐질 다음 장에서 드러나게 된다. 불꽃야구의 폭발적인 성공은 업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불러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법적 리스크였다. JTBC가 보유한 원 프로그램의 상표권과 포맷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사안의 성격상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법원 판결이 JTBC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불꽃야구라는 이름조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단순히 브랜드 네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축해온 모든 마케팅 자산과 팬덤의 인식이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었다. 여기에 더해 과도한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서서히 표면화됐다. 초기의 열정과 결집력은 위기라는 서사와 거대 방송사에 맞선 작은 팀이라는 감정적 동의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정이 과도한 상품 판매와 지나친 이벤트 기획 속에서 서서히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핵심 인력인 장시원 PD, 김성근 감독, 그리고 몇몇 인기 선수들이 이탈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다. 제작팀은 일찍이 해외 진출을 다음 수순으로 설정해 두었다. 일본과 대만, 두 나라 모두 야구 문화가 뿌리 깊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 의지가 강한 시장이었다. 이미 일본 프로야구 구단 두 곳이 불꽃야구와의 스페셜 매치에 관심을 표했고, 대만에서는 방송사가 중계권 입찰 준비에 들어갔다. 심지어 미국의 한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은 불꽃야구를 북미 시장에 론칭하는 조건으로 시즌당 최소 500만 달러, 한화 약 65억 원을 제시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 해외 진출 계획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제작팀은 철저하게 한국식 베이스볼 엔터테인먼트를 브랜드화하여 수출하려 했다. 국내에서는 JTBC와의 결별이라는 드라마틱한 서사가 추진력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이 장르 자체의 신선함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응원, 문화, 경기 중 실시간 팬 미션, 관객 참여 이벤트, all of these는 해외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열린 비공개 시범 경기 영상이 SNS에 유출되자 파이어볼 베이스볼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120만 회 이상 언급됐다. 한 일본 팬의 이건 야구가 아니라 축제다라는 댓글은 그 현장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제작팀이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 경기 일정이 아니었다. 그들의 계획 속에는 업계의 판도를 또 한 번 뒤흔들 두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이름은 프로젝트 F였다. 회의실 벽에는 프로젝트 F라는 커다란 글씨와 함께 도쿄, 타이베이, 시드니 등 다국어로 적힌 도시 이름이 줄지어 붙어 있었다. 장시원 PD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국경을 넘을 준비가 끝났다는 선언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실행 단계로 진입한 새로운 승부수였다. 프로젝트 F의 핵심은 단순한 해외 원정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꽃야구를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이었다. 장시원 PD는 해외 시장을 단순히 부가수익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불꽃야구가 가진 고유한 팬 경험, 즉 경기를 넘은 축제를 국제무대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과 대만에서의 협상은 이미 막바지 단계였고 미국 진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미국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논의는 단순한 중계권 계약을 넘어
공동 제작과 마케팅 파트너십까지 포함하는 수준이었다. 해외 전략의 가장 큰 차별점은 스토리텔링의 재구성이었다. 국내에서는 JTBC와의 결별이라는 서사가 강력한 동력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이 배경이 통하지 않았다. 대신 베이스볼 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장르 자체가 무기가 됐다. 경기 전부터 이어지는 팬 참여형 이벤트, 한국식 응원 문화, 그리고 경기 중 실시간 미션 수행이 해외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신선함으로 다가갔다. 실제로 일본에서 열린 비공개 시범 경기 영상이 SNS에 유출되었을 때 불과 하루 만에 120만 건 이상의 해시태그 언급이 발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반응은 제작팀에게 확신을 주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시장이 된다는 자신감이었다. 장 PD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50억 원? 그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의 눈빛에는 계산된 자신감과 동시에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험의 다음 단계는 업계에서도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파격적인 실험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실험의 키워드는 참여였다. 제작팀은 해외 진출과 동시에 팬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불꽃야구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팬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참여형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스포츠 리그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였고 바로 그 점이 프로젝트 F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은 결코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 않았다. 문화 차이, 현지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그리고 각국의 법적, 상업적 규제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럼에도 장 PD와 제작팀은 한 가지 점에서 확고했다. 우리가 가진 건 단순한 포맷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경험입니다. 그건 어디에서든 통할 겁니다. 이 자신감이야말로 프로젝트 F가 단순한 해외 투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다. 프로젝트 F의 마지막 퍼즐은 팬덤 스톡이었다. 장시원 PD는 노트북을 열어 기자에게 단 하나의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화면 중앙에는 큼지막하게 팬덤 스톡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팬이 곧 주인이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팬들이 우리 콘텐츠에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 겁니다. 단순히 티켓이나 굿즈를 사는 수준이 아니라 운영과 의사결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 구상은 크라우드 펀딩과 주주제를 결합한 형태였다. 팬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시즌 운영의 일부를 결정하는 파트너가 된다. 예를 들어 다음 시즌의 스페셜 유니폼 디자인을 팬투표로 정하거나 해외 원정 경기 도시를 이렇게 참여한 팬들은 선정한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매출 성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리워드를 받게 된다. 제작팀은 이를 통해 팬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하려 했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팬덤 스톡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내외 팬 투자자 수는 1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고 누적 투자액은 155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여기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했다. 법적 규제, 수익 배분의 투명성, 상업화에 따른 팬덤 피로감 등이 그 예였다. 하지만 장 PD는 단호했다.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며칠 후 기자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찾았다. 관중석 입구에서는 프로젝트 F2 로고가 새겨진 작은 배지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었다. 팬들은 서로에게 배지를 달아주며 사진을 찍었고 SNS 애는 다음 여정도 함께 간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한 팀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동 창업자이자 동반자였다. 경기 종료 후 장시원 PD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다음 경기는 서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일 겁니다. 그 순간 경기장 안의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불꽃야구의 무대는 이제 세계였다. 그리고 JTBC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이 글로벌 여정의 시작이었다. 기자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막이 열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다음에 전해질 불꽃야구의 소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뜨거울 것이다.